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장치들은 이 보안 장치나 아니면 QoS 장치라는 것이 있다. QoS는 뭐의 약자냐면 Quality of Servi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QoS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전송을 뭐 서비스라고 보자면 그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퀄리티를 얼마만큼 보장해 주느냐 하는 그런 의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우선권을 줘서 전송을 하느냐, 또는 뭐 다양한 퀄리티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그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꾸준하게 그 속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또는 오류의 발생과 적은 품질, 뭐 이런 다양한 그 퀄리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그래서 그런 그 퀄리티에 따라서 더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낮게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더 잘 보내주느냐, 덜 잘 보내주느냐, 그 차이죠. 예. 마치 그 우리가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예를 들면 요즘은 놀이동산에 가도 뭐 예를 들면 프리패스 티켓을 사더라도, 그 자유이용권을 사더라도 줄을 많이 서잖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가봤는데 자유이용권 산다 네. 네 보더라. 그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자유이용권 사고 나서 또 무슨 네. 도시 패스 같은 거 더 사야 네, 되는 그쵸. 거잖아. 패스권을 사면 줄 안 서고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죠? 이게 QoS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장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파이어월, 뭐 IPS, IDS 이런 게 있는데, 파이어월이라는 거는 이제 방화벽이라는 뜻이죠. 뭐 여러분들 보안 기초 과목에서 뭐 공부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주로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어디서 오는지 이것들을 이제 보고서 차단을 하거나 허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기반으로 할 수 있냐? 어제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그 과목들의 연결이 되게 상당히 연결성이 있어요. 어제 얘기한 건데 포트 번호 기억나나요? 포트 번호. 각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마다 다 번호가 붙는다 그랬죠, 그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도 포트 번호가 다 붙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허용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또 이 방화벽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서버로 가는데 그 서버의 주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서버에서 어떤 서비스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방화벽에서 결정을 해서 허용해 주거나 차단하거나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이 이제 파이어월이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S는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물론 지금 제가 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들은 다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클릭해 보면 관련 그 정보들이 있는 자료들이 있는 뭐 사이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Intrusion Prevention System입니다. IPS. 이건 뭐냐? 이 인트루전이라는 건 이제 침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침입하는 거를, 이건 prevent라는 건 이제 막다 그런 뜻이죠.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 뭐 차단 또는 침입 방지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침입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허가받지 않고 막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파이어월이 주소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허용을 하거나 차단하는 거라면, 이 IPS는 그 안에 컨텐츠의 맥락을 보고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에 접속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 서버에 어느 주소를 가지는 어떤 웹 서비스에 접속하는 걸 허용은 해줬어요. 근데 그 허용을 받아서 들어오는 트래픽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악성 코드를 자꾸 심으려고 하는 그런 악성 코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저쪽 서버의 어떤 그 취약점을 이용해 갖고 그 취약점을 자꾸 뚫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패턴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컨텐츠 기반, 이젠 주소나 서비스가 아니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주고받는 컨텐츠 기반으로 허용하거나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악성 컨텐츠들은 차단을 하고 정상적인 컨텐츠들은 허용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컨텐츠 맥락을 보고서 처리를 하는 장치가 이제 I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S 장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뭐 악성 코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보안 공격 그 루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들어오는 트래픽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그 공격 패턴들 또는 뭐 악성 코드들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비교해서 처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차단하고 뭐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리가 3학년에 가면 이런 뭐 파이어월이나 IPS 이런 장비들을 실제로 직접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여기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 아니다. 요 밑에 세스코 장비, 보안 장비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실습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IDS는 이제 IPS보다는 한 단계 좀 낮은 그런 장비인데 이 인트루전 프리벤션이 아니고 이거는 디텍션이라는 거 이제 탐지를 한다는 뜻이죠. 디텍터라는 건 이제 감지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 그래서 이건 단지 그 침입 패턴을 즉 그 악성 코드나 악성 공격 패턴을 탐지만 하는 거예요. 차단은 못해요. 그러면 탐지만 해서 뭐 하냐? 관리자한테 그것을 알리는 기능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 자기가 조치를 하진 못해요. 차단 조치는 하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통보만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뭐 이외에도 그 보안 장비에 또 유명하다기보다 중요한 여기엔 써 있지 않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PN이라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혹시 뭐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Virtual Private Network 뭐 이런 뜻인데요. 줄여서 VPN 뭐 가상 사설망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 요 구성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인터넷이다. 하고 여기가 이제 어느 회사의 본사라고 합시다. 본사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가정이 연결되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여기 가정이 이제 홈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홈 네트워크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요. 본사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의 정의에 따르면 원래 어떠냐면 이 홈 네트워크나 인터넷이나 본사 네트워크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 홈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쪽 본사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까지 자유롭게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정상인데 그거는 아주 옛날에나 가능했던 얘기고 요즘은 이제 이 홈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뭐라 그럴까 선의 구성원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회사의 중요 자료를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커퍼레이트 기업의 네트워크들은 이 앞단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방화벽 같은 파이어월 같은 걸 두고 또 심지어는 뭐 더 IPS라든가 이런 걸 두고 해서 철저히 방어를 하죠. 웬만한 애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 회사의 직원이고 재택근무를 하려고 해요.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파이어월이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럼 근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걸 고안했느냐 하면 이 홈네트워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에 파이어월이 있지만 이 앞에 VPN이라고 하는 장비를 둬서 이 장비에서 이쪽 장비와 그 사설망을 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긴 하지만 마치 이 전용의 어떤 회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선은 이제 뭐 암호화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지나가지만 다른 그 어떤 장비들이 그 트래픽을 봐도 그 안에 내용들을 볼 수 없게 그렇게 암호화가 돼서 이제 방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주소도 아예 이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 실습실에 있는 공인 IP 주소 있잖아요, 그죠? 그 IP 주소 중에 하나를 저쪽 그 우리 집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가상의 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홈 네트워크가 이 회사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해주는 기술이 이제 가상 사설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방화벽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그 내부망처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좀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공유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할게요.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지금 여기서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유기라는 것이 아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유선 랜 연결, 그 다음에 무선 랜 연결,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랜만 구성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되면 이거는 여전히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액세스 포인트, 연결만 시켜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랜만 구성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공유기가 더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하면 인터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어디 갔냐? 예. 인터 네트워킹 기능.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선 랜과 무선 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각각이 별도의 랜이 아니고 하나가 그냥 이 두 개가 하나의 랜이다 그랬어요. 그죠? 선만 유선으로 돼 있고 무선으로 돼 있을 뿐이지 어쨌든 걔네들은 하나의 랜으로 취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은 액세스 기능이죠. 액세스 디바이스의 기능. 그런데 여러분들 공유기는 가정에 있는 휴대폰, 프린터, PC 이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기능뿐만 아니고 무슨 기능도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안 돼? 인터넷으로 연결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에요 이게? 어떤 장비의 기능이에요?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준다. 예?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준다. 어떤 장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1시간도 안 돼서 했는데 예? 라우터. 그렇죠. 라우터와 같은 기능이죠.
그런 장비를 우리가 인터 네트워킹 장치라 그랬죠.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 인터 네트워킹 디바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우터죠. 그래서 라우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선 랜의 기능은 스위치, 무선 랜의 기능은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그 다음에 이런 랜과 인터넷의 연결은 라우터.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지. 알겠죠? 스위치,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라우터.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이 시큐리티 기능으로서 파이어월 기능,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은 잘 없고요. 이거는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그 최신의 그 패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 업데이트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런 보통은 이런 VPN 장비, 아니 VPN이 아니고 IPS 장비나 IDS 장비 업체들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최신으로 발생되는 그런 그 뭐랄까 악성 코드들에 대한 패턴을 이 장비들한테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예. 그 관리하는 게 그 이런 업체들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빨리빨리 검색을 하기에는 하드웨어나 그 소프트웨어 리소스들이 매우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유기 가지고 그것들을 원활하게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유기에서는 뭐 이런 기능은 잘 갖고 있지 않고 VPN 기능 같은 건 갖고 있어요. 이런 기능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서버 기능까지도 뭐 프린터 서버라든가 파일 서버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복합적인 장비예요. 사실은 공유기가 하찮아 보이지만 아주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가적인 기능들이 대단히 많기는 합니다. 이렇게 그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고요. 좀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end 디바이스와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 end 디바이스는 다시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는 액세스 디바이스하고 인터넷 워킹 디바이스, 인터넷 워킹 디바이스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트래픽을 관리해주는 그런 걸로써 이제 라우터, L3 스위치와 그 다음에 보안 장치들, 뭐 IDS, IPS, 파이어월, VPN, 그 다음에 또 그 QoS 장비들 뭐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된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IPS는 그러면 랜섬웨어나 백도어 같은 것도 전부 체크를 다 아마 또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예, 예. 그런 패턴들을 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계속. 예.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사실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그 하나의 보안 장비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뭐 UTM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로 하면 다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그 각각의 이 장비의 기능도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합쳐지면 뭐라 그럴까? 이 기능들을 풀로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능을 좋게 만들기가 쉽진 않다.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 보면 그 전용 장비들이 성능 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통합된 장비는 보통 이제 소규모 업체에서 소규모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각각의 전문 장비를 구매하기는 좀 비용이 많이 들 때 소규모 장비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디바이스에서는 주로 이 라우터와 스위치에 대한 공부를 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CCNA 과정이 이제 라우팅 앤 스위칭에 관한 기술을 주로 다룬다 그랬죠, 그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는 크게 나누면 이제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런 선이 있는 것, 선이 없는 것, 와이어리스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선이 있는 것은 다시 전기 신호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구리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광 신호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파이버, 광 파이버죠.
이렇게 분류가 되겠고 무선은 뭐 무선이죠. 그죠? 무선은 주로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공중을 통해서 그냥 공간을 통해서 아무런 매체가 없이 이 공간이 매체가 되는 거죠. 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통해서 즉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안테나죠. 안테나. 이런. 그 안테나에서 전자파가 이제 방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안테나의 수신이 되고 그러한 원리로 이제 무선이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고요. 구리미디어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바로 이 스위치로 연결되는 그런 랜 케이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리미디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PC에서 이제 공유기 연결할 때 이런 랜 케이블을 쓰죠. 그죠? 보통 공유기를 구매를 하면 이러한 케이블이 따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오는 통신사에서부터 가정에 들어오는 모뎀과 공유기 간에 뭐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기도 하고 또 공유기에서 PC랑 연결하거나 그런데 이런 케이블을 쓰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외에도 뭐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만 가장 흔하게 보는 랜 미디어가 이 구리 미디어 랜 케이블 보통 이것은 이제 뭐 UTP 케이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게 이제 UTP 케이블이에요. UTP라는 건 뭐냐면 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이라는 소리예요. UTP. unshielded라는 건 이 쉴드 앞에 on이 붙어서 부정이죠. 쉴드를 하지 않은 twist라는 건 이제 꽈배기처럼 꼬았다는 뜻이죠. 페어라는 건 쌍이라는 뜻이죠. 쌍. 여기 아닙니다. 두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와이어가 꼬여 있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꽈배기 이렇게 꼬아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두 와이어를 꼬았어요.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네 가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가닥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얘기했지만 월요일 날 얘기했나요? 그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흘러가는 선과 다시 돌아오는 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두 가닥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저기도 이제 신호를 전송하는데 두 가닥을 써요. 그래서 두 가닥이 하나의 페어가 돼서 하나의 신호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닥이니까 네 개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겠죠. 최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총 8가닥이 네 페어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꼬여 있는 선을 그냥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된 플렉시블한 플라스틱으로 된 외피로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어들은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외피를 벗기면 그 안에 8가닥의 네 쌍 꼬여 있는 선이 보입니다. 이게 언실디드고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가만히 보면 요 부분에 실드가 있어요. 실드라는 건 뭐냐면 방어하는 거죠. 막는 거. 뭘 막느냐 하면 전자파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드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차단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 금속에 전자파가 이렇게 오면 그 전자파가 금속에 유도가 돼서 금속에 전류가 흘러버리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그 전자파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고 이 금속에 그냥 전류가 흘러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전자파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부에서 전자파가 날라오면 이 쉴드로 된 금속으로 된 쉴드 여기로 그냥 다 유도가 돼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그 통신 페어 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얘네들은 외부의 전자파로부터. 또 거꾸로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면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쯤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 구리선에 전류를 흘리면 이 주변에 뭐가 생긴다.
구리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 주변에 이런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그런 거 안 배웠나요? 뭐 실험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과학관에 가서라도 해보고 기억 안 나요?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 자력선이 생긴다.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고 이제 나침반 갖다 대면 나침반이 싹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선과 수직 방향으로 딱 나침반이 쓰죠. 이렇게 되다가 전류를 흘리면 딱 이렇게 서요. 네. 그죠? 네, 그거예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선 주위로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내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N극 S극 방향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거꾸로 생기죠.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장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냐 이렇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전류를 이쪽으로 흐르면 나침반이 이렇게 섰다가 전류를 이쪽으로 흘리면 나침반이 샥 돌아간다 이거지. 거꾸로. 네? 그런 실험 해봤죠? 네? 초등학교 때.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는 게 그냥 뭐 그냥 천천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데이터가 초당 뭐 1위로 흘러다니는 게 몇 bps로 흘러다니나요? 랜 케이블로 흘러다니는 속도가 보통 그 케이블 버전마다 버전마다 다른데 보통 여러분들 PC에서 공유기로 연결되는 경우에 대략 속도가 얼마로 연결이 될까요? 수십에서 수백 메가비트. 네, 여기에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인터넷 시키고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네,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여기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이 있을까? 예, 여기서 볼까요? 이게 윈도우 11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더넷 100이라고 나오네요. 네,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네. 네, 윈도우 11에서는 어디 있나요? 100이 그 밑에 있지 않나요? 여기 있군요. 집계된 링크 속도 100메가비트. 해서 나오죠. 100mbps 나오죠. 그죠? 이 정도 속도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펄스가 초당 100메가계가 간다는 뜻이죠. 100메가. 100메가라는 건 10의 8제곱이죠. 그죠? 10의 8제곱. 그러니까 1초당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 그게 10의 100만 메가가 100만이니까 1000만 1억이죠. 1억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이쪽으로 생겼다가 왔다 갔다가 1억 번 하는 거죠. 초당.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한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면 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또 있습니다. 자, 코일이 있는데 자석을 이 코일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여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거는 안 해봤나요 혹시? 자석을 밀어내거나 하셨나요? 자석을 밀어낸다.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렇게 말아놓고 여기에 넣었다 뺐다. 이건 과학관에서도 아마 이것도 데모도 있고 할 건데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기도 하죠. 아마 과학관에 가서 그 자전거에 앉아서 열심히 자전거 페달 돌리면 불 환하게 들어오는 거 해봤죠? 예.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페달을 돌리면 자석이 빙빙 돌아갑니다. 여기 안에서. 자석이 빙빙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석의 그 자력이 방향이 자꾸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력이 방향이 변하면 이 코일의 그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핵융합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예요. 핵융합은 글쎄 그런 것과는 관계가 있는지 관계성을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전자기 유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다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뭔가가 생긴다는 의미죠. 그죠? 전류가 여기에 자기장을 바꿔주면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런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전류에 바뀌는 건 또 자기장이 또 생기는 거를 유도하겠죠? 또 그 자기장이 바뀌는 거는 또 전기장이 바뀌는 걸 유도하겠죠? 그게 계속 서로 맞물려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 전기장과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전자기파입니다. 전기, 자기, 파. 파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전기와 자기가 서로 간에 서로를 유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기파가 생기는 거예요. 소위 전자파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냐? 이 케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흐르면 여기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일종의 안테나가 되는 거지. 안테나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즉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전자파가 막 나와. 그게 안테나예요. 다른 게 아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선을 세워놨을 때 막 전자파가 오면 그 전자파가 결국은 여기에 자기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유도가 돼요. 그게 수신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전자파가 퍼져나가는 건 송신 안테나의 원리. 거꾸로 전자파가 와서 여기서 유도가 돼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건 수신 안테나의 원리. 그러면 둘 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서로 송수신이 가능한 거네요. 그 두 개 이렇게 세워놓으면 송수신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쉴드의 역할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전자파가 오면 만약에 쉴드가 없으면 얘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수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랄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전자파가 여기에 유도 전류로 흘러서 데이터의 흐름을 방해를 하겠지. 잡신호로서. 그죠? 원래는 깨끗한 데이터 전류만 흘러야 되는데 전자파가 여기에 유도가 돼가지고 이상한 전류가 흘러버릴 테니까 전자파는 뭐 이 공간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다 전자파가 나오죠? 컴퓨터에서도 전자파가 나오죠? 또 여기서도 지금 전자파가 나오고 있죠? 뭐 여기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엉망인 전자파들이 얼마든지 많이 수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안테나로서.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데이터 흐름은 엄청난 방해를 받겠죠. 소위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얘기한 노이즈가 그거죠. 노이즈. 그죠? 거꾸로 이제 여기에서 흐르는 데이터의 흐름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외부 장치들의 또는 이 케이블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발로 저렇게 가면 옆에 케이블에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그쵸. 영향을 주죠. 왜? 걔네들도 유도가 될 테니까.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쉴드가 있는 거예요. 쉴드 케이블은.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쉴드 케이블은 언쉴드 케이블보다는 전자파에 더 강인하게, 즉 노이즈 영향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외부에도 영향을 덜 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언쉴디드는 아유 쓰레기네,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언쉴디드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있어요. 그리고 꽤나 잘 작동을 합니다. 물론 쉴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쓸 수 있을 만큼 돼요. 그래서 이 언쉴드 케이블도 예를 들면 한 1GBps 정도의 속도로 100m 정도는 전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 성능은 발휘가 됩니다. 뭐 더 짧은 거리는 더 빠른 속도까지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다고요? 뭐 시간이 느려져.
전송 시간이 느려지는 게 아니고 뭐 물론 뭐 거리가 머니까 전송 시간도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저항, 그죠? 저항.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즉 그 용량, 컨덴서, 그것도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충전이 더 많이 돼요. 충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충전이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것이 문제죠. 충전이 안 돼야 되는데 된다는 거는 그만큼 손실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예.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여기 충전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 저항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생길 거고. 어쨌든 네, 그런 구리 케이블이 있고요. 지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틱스는 유리죠. 유리로 만든 매체고 유리니까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이 통과할 수 있어요. 빛이 통과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리니까 그냥 통과한다는 얘기는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유리 투과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빛을 비추면 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유리창 밖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이 유리 섬유는 특별하게 만들어서 한번 그 유리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둬버려요. 마치 파이프와도 같이. 그것의 원리는 뭐 아주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유리가 하나의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겹의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안에 심과 밖에 그 뭐랄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유리가 성질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굴절률이 다릅니다. 굴절률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유리에서 하나의 유리에서 다른 유리로 갈 때 빛이 꺾여요. 빛이 꺾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물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손에 저기 밑에 뭐가 있어서 그 물 속에 호수나 뭐 이런데 저수지나 이런데 물 속에 뭐가 있어서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집으려고 이렇게 얕으니까 집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 왜 안 잡혀? 생각보다 깊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게 굴절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 공기와 물의 굴절률이 달라서 이게 얕아 보이는 거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꺾이니까 얕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리도 두 개의 굴절률이 다른 걸 두면은 빛이 꺾입니다. 빛이 꺾이면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안에 심지와 그러니까 코어죠. 코어와 그 겉을 둘러싼 유리 이렇게 이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싹 잘라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여기 와서는 뭐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거꾸로인가? 이렇게인가? 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건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밖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각도가 적어질수록 점점 더 덜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안 나가게 돼요. 밖으로.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반사만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경험해 볼 수 있냐면 물수제비.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돌을 이런 식으로 던지면 어때요? 퐁당하죠? 그러나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퐁당 안 하고 반사가 돼버리죠? 빛도 그래요. 빛도 이 입사각에 따라서 저렇게 굴절이 되면서 뚫고 나가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 각도 이하가 되면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냥 반사가 돼버립니다. 저게 이제 물수제비, 빛수제비죠. 빛수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어 안으로만 빛이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 파이프를 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파이버다 그런 거죠. 네. 네. 유리 사용되는 유리가 네. 완전 투명은 아니겠네요. 어느 정도 반투명. 아니요, 투명이에요. 완전 투명. 네, 투명인데 굴절률만 다른 거예요. 굴절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자, 저 유리 투명하잖아요. 네. 투명해도요. 가만히 보면은 내 얼굴이 보입니다. 네. 그죠? 그게 반사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반사되고 밖에서도 내 얼굴 볼 수 있잖아. 일부는 투과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이렇게 옆 유리가 있으면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잘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잘 안 보여. 이게 빛이 여기서 반사가 돼 버리고 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네. 예, 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은 아까 얘기한 그거죠, 바로. 예, 그 원리. 여기에서 전파가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류가 왔다 갔다 하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회로에서. 그럼 그것이 전자파가 돼서 여기에 가서 그 전자파의 그 자기장의 변화가 여기에 전류를 유도시켜서 내부 신호로 수신이 된다 하는 거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네. 학교에 네. 저기 밖에 있는 그런 것들도 이런데 어디선가 쏜 거를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처럼? 학교에 어디에 있는 거란 건 어떤 학교에도 이런 와이어리스 저런 게 있던. 와이어리스 AP요? 네.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말이죠. 네. 이런 거. 네. 아, 이거는 여기에 가만히 보면 그 천장 쪽으로 이렇게 선이 쏙 하나 아. 쏙 하나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선이 가 있어요. 유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부로 전자파를 쏴줘서 휴대폰이 수신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스위치에서 이렇게 뽑아서 AP를 연결해요. 무선 A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스위치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스들과 이 AP에 연결된 호스들이 하나의 랜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스위치에서 만나기 때문에. 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거야, 이게 아닌데 잘못 했네. 네. 이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건가? 네. 요 그림이 바로 전자파의 파동과 전기의 힘의 파동과 자기의 힘의 파동이 서로 수직 관계로 파동이 만들어서 나간다. 전자파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내가 그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지금 요게 송신 안테나고 요게 수신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이 초록색 이게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즉 이쪽으로 흘렀다 저쪽으로 흘렀다 하는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얘기했나? 잔잔한 물에다가 돌을 떨어뜨렸을 때와 똑같은 거죠. 그죠? 돌을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파문을 일으켜서 파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전자파도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전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전자가 흘렀다 이쪽으로 전자가 흘렀다 함에 따라서 요 빨강색의 파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전기의 파죠. 전기의 파. 여기 이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의 파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파가 수직으로 생겨요. 파랑색. 여기 B장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파입니다. 그게 서로 이제 상관관계를 주면서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몇 개만 그린 건데 사실은 360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360도로 다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그린 거지.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쫙 이어져서 이렇게 물결로 요 똑같은 요 위치들이 중간에 일시정지 할 수 있죠. 일시정지해서 보면 여기를 이어보면 여기를 쫙 이어보면 원이 되겠지. 아이고. 이렇게 원이 되겠죠. 원. 이렇게 여기를 또 이어보면 이렇게 원이 되겠고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쭉 원으로 동심원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같은 그 위치들을 연결해 봤어요. 그렇게 퍼져나간다 는 거죠. 그렇게 퍼져나가면 결국은 수신 측 안테나에서는 그것이 또 결국은 여기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의 흐름의 변화를 유도시켜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수신 안테나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여기에서는 파가 높이가 높낮이가 큰데 여기로 갈수록 높낮이가 줄어들죠. 그죠?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수신되는 신호는 약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단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여기에서의 파보다 이쪽으로 갔을 때의 파가 크기가 작아지죠. 이렇게 봐도 그렇고 멀리 갈수록 파의 크기가 작아진다. 한번 시뮬레이터로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나머지의 성질에 대해서는 요거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쪽은 주로 이제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많이 다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에서는 좀 적게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